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대통령실 1호 고발은 누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이 직접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요. 저희 오늘 뉴스탑 10 1위로 뽑았습니다. 바로 장경태 의원, 민주당의 최고위원 장 의원이 제기한 이 얘기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촬영한 김건희 여사의 봉사활동 사진이 조명 두세 개를 쓴 연출이다. 장 의원이 의혹 제기한 부분이 바로 이 얘기인데요. 대통령실은 오늘 허위시 사실이라면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를 폄훼하고 반성은커녕 오히려 조명을 설치해 촬영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또 생산을 해냈습니다. 민주당발 가짜 뉴스와 국민 선동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도둑질 하는데 조명을 켰다 안 켰다가 중요하겠습니까? 도둑질 하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그 글에서도 근거와 출처를 다 밝혀놨습니다. 조금 뭐 오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나무를 보지 마시고 숲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대통령실의 법적 대응 첫 사례입니다.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순방 때 봉사활동 사진이 조명 두세 개 쓴 연출이다. 대통령실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체 없는 허위 근거 제시, 허위 사실 유포했다. 그래서 1호 고발로 장경태 의원을 택했네요. 저희 기자들도 오보를 쓴다든지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 법적인 어떤 제재나 또 법적인 책임을 다 맡습니다. 더군다나 장경태 의원은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장경태 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보면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가 거짓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혀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는 데 저는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빈곤 포르노라고 그랬어요. 이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 심장병 걸린 어린이를 가서 안는 것 자체를. 자,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거는 빈곤 포르노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가난과 빈곤을 이용해서 뭔가 어떤 모금 활동하는 이런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런 논리라면 지금 길거리에서 유니세프라든지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든지 국경은 의사이라는 많은 그 국제 단체들이 이런 어떤 모금 활동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걸어놓고 다 엿들면서 보면 이런 것들도 그럼 다 빈곤 포르노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자체가 맞지 않고, 두 번째는 지금 사진을 찍었다라는 조명을 이용해 찍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외신과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인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떤 외신도 이거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블로그에 옮겨놓던 사람도 본인도 장경태 의원이 자신의 의견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라면 본인이 잘못을 이야기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본인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숲을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숲을 봐달라는 이야기죠? 본질 자체가 일단 거짓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깨끗하게 사과하면 될 문제를 지금까지도 본인은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그럼 뭐 법적인 책임을 져야겠죠. 왜냐?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가지고 있는 말의 무게, 또 국민들에 미칠 영향력, 또 김건희 여사나 또 이 대통령실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심각할 겁니다. 지난번 스페인 방문 때도 그랬지만 그렇다면 본인이 합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즉 말은 천금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법적 대응을 대통령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미 첫 번째 대상이 장경태 의원이 됐고, 구자룡 변호사님, 법적으로는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실제로 법적 대응의 대통령실 입장은 분명히 전해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고발 사건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지금 SNS에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반복을 했거든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두 가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립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내용을 어딘가에서 보도가 된 거를 인용했다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믿을 만한 착오를 일으킬 만한 사정이 있었는가, 이걸 보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본인이 전문가의 그런 의견이 외신에서 보도됐다. 사실 커뮤니티에서 이제 나온 글을 인용하면서
대해서 외신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스스로도 지금 허위로 과대 포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론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표현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공인일 경우에는 좀 이제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거나 이렇게 할 때 그 내용은 정확해야 됩니다. 사실을 얘기했을 때 사상의 자유 경쟁이라고 해서 그거는 내용이 틀렸다. 내용이 근거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반론에 의해 가지고 이제 주장이 사라지게끔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거는 자신의 의견이 커뮤니티에서 퍼왔다고 하면 스스로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아마 근거를 높이기 위해서 외신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스스로도 착오를 일으켰다라고 변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지금 사소한 착오다, 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달라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높이는 그 왜곡된 과대 포장을 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그 부분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거에 대해서는 보통 모욕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세 분류가 있는데 공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경태 의원도 좀 그래서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 변호사님 어디까지나 전망을 좀 해주셨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좀 앞으로 후 대응도 좀 봐야 되겠지만 사실 논란은 장 의원 본인 말고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러니까 이 본인을 인용했다고 얘기하는 작성자는 이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본인의 그러니까 자기 SNS 근거자로 사용한 것에 대해 장경태 의원에게 유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출처를 밝혔는데 외신 분석이라니 젊은 사람이 조금 비겁한 느낌이다. 라는 표현까지 이 SNS에 얘기를 좀 했는데요. 서영주 대변인님. 그러니까 뭐 아직은 출처를 장 의원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장 의원이 어쨌든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로 뭔가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글쎄 적어도 최소한 우리 국내 사진 전문가의 뭐 유권 해석은 받고 의혹 제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부분까지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발 조치를 되면 그 입증을 해야겠죠. 근데 제가 봐서는 또 이렇게 할 일인가 싶어요. 말하자면 장경태 의원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러니까 연출된 선행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연출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장경태 의원이 정치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의혹 제기를 한 거예요. 정치적 의혹 제기를 이런 식으로 법적 고발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선행.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선행을 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어려운 친구를 도와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한 건데 그러면 장경태 의원이 정치적 의혹을 제기했으면 그냥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실은 현장에 이런 조명은 없었다. 뭐 말하자면 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대통령실에서 알려주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끝까지 우긴다. 면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도 정치적을 가지고 고발로 막대응하는 것은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검찰 권력이 워낙 세다 보니 이 정도는 또 검찰에 넘기면 또 단호하게 이걸 처리하지 않겠냐. 또 그런 생각 갖지 않을까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서요. 이거는 정치적 의혹 자체를 그냥 대통령실이 그냥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그냥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고발 사법 처리까지 갈 문제인가라고 좀 생각을 하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 게 표현물이라는 거는 표현이 된 순간부터 가해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인격 침해가 이루어졌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상대방의 피해자에게 아니라는 근거를 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종지부를 찍어라라고 하는 거는 이미 훼손된 인격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좀 악의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빈곤 포르노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과 안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자살이라는 무색투명한 사전에도 있는 말이 있지만 방송에서 그런 얘기 듣는 분들 불편하실까 봐 다 안 쓰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품격을 지키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붙여야겠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던 요지는 정치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고발 조치를 하고 사법 처리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말씀은 또 이번이 딱 첫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모든 정치적 의혹 사건은 사법부로 갑니다. 그럼 정치는 실종되는 거죠.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뭐 서초동까지 갈 게 아니라 여의도에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앞서도 잠깐 자막이 나왔는데 그 조명 두세 개 썼던 연출 아니냐에 대해서 대통령실 얘기는 집소년 그러니까 이 심장병을 앓고 있는 이 어린이집 소년집의 전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사실은
크게 시간 걸리지 않고도 분명히 팩트가 확인이 될 문제일 텐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애둘러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국익 앞에 여야가 없습니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저 얘기는 뭐 국내에서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정말 밉다면 비판할 수 있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가서 캄보디아 가서 좋은 일 하는 것 두고 이렇게 국내에서 왈가왈부하고 근거 없이 의혹 제기하는 것 자체가 국익에 훼손이 된다. 그리고 장 의원이 최근 했던 발언들이 다 뭔가 근거가 좀 미약하지 않냐. 뭐 이런 부분까지 윤 대통령도 애둘러 좀 생각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 이제 이 표현이 결국 그걸 겨냥한 것으로 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대통령실인들, 자 이게 1호 고발이잖아요. 예. 1호 고발인데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제 특히 야당의 최고위원을 상대로, 최고위원이면 지도부인데 최고위원을 상대로 자 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뭐 이런 걸 고발할 때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까 하는 거를 아마 적어도 상당한 정도로 그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러고서도 이제 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뭐 몇 가지 이제 저 대통령실에서 설명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 김의겸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장경태 의원도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여러 차례 있었고요. 저렇게 해놓고 이건 다 뭐 정치적인 비판이다 이렇게 해놓고 사과도 안 하고 잘못된 게 드러나도 사과도 안 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한번 던져놓고 그냥 뭐 여론에서 뭐 공방을 벌이다가 그냥 슬그머니 들어가고 말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자 적어도 어느 단계에서 한 번쯤은 이걸 차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야말로 정치적 판단을 저는 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김의겸 의원이든 장경태 의원이든 지금 야당의 그 무책임한 그냥 우리가 그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의혹 제기를 훨씬 뛰어넘어서 마치 외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굉장한 신뢰도를 부여하는 것처럼 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의 판단이라서 그걸 어느 단계에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 저는 지금 적어도 김의겸 의원한테는 아직 고발하지는 않았지만 장경태 의원이나 뭐 이런 그 최고위원들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부분은 저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이미 상식선은 넘어섰다. 이 판단을 대통령실이 한 것이다. 조금 전에 자막 하나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우회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국익 앞에는 여야가 없고 진영이 없다. 국경 앞에서는 정쟁 멈춰야 된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의 고발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논란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에 대통령의 5시간 행적, 또 음주를 했다는 이런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청와대에서 2명, 여당 측이 75명, 도합 75명에 대해서의 네티즌을 고발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비판 댓글을 달았다 해서 발끈해가 국민들을 고발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공적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이나 비난을 과연 어느 수준까지 해야지 그것이 참을 수 있는 것인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대통령 모든 걸 다 참아야 된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과거에 이현정 의원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해서 일부 시민들을 댓글 단 사람들을 고발 조치했고 당시에도 좀 논란이 뜨거웠는데 그렇죠. 이번 사례랑 비교하면 어떻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건 이제 아마 일반인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댓글 달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청와대가 이제 고발한 조치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지적들이 당시에도 많았죠. 근데 이번 장경태 의원 사례는 이건 좀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경태 의원은 이 민주당 제1당의 일단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몇 차례 해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조명 없었다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캄보디아 현지 언론도 김건희 여사 이런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실들이 이제 공개가 된 바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도 본인은 절대 사과하지 않고 지금 본인의 주장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외신 보도를 찾아보겠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없는 상황에서 질러 놔놓고 나중에 이제 찾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대중적 파급력이나 영향력 측면에서는 당연히 다르겠죠. 예. 왜냐하면 민주당의 지도부가 저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국민들은 또 그걸 믿지 않겠습니까? 또 그게 또 SNS를 통해서 많이 또 유포가 될 것이고 그러면 또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문제는 뭐냐면 최소한 이걸 정책으로 풀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에 몇 번 해명을 했어요. 예. 이 부분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조명이 없어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럼 뭐 대통령실 할 수 있는 바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법적인 걸 취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일반인 고소와는 이건 좀 차원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 반응을 제가 한번 다시 짚고 서 대변인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신공격 범죄고 대통령실은 아픈 아이와 캄보디아 가족에게 상처를 줬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총장 대통령이라서 모든 걸 고발과 수사로 해결한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은 뭐 그 이후까지 생각한다는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지만 장경태 의원이 만약에 사과를 하면 대통령실이 이 고소를 취한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장 의원이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장경태 의원의 발언은 제가 봐서는 최고위원은 본인의 발언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당 차원에서 장경태 의원한테 이 발언해라 시킨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고발을 당한 상태고 그런 상황이면 장경태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야겠죠. 본인이 확신을 했다면 이거는 분명히 어떤 전문가들이 봤을 때 조명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확신을 했다면 이거는 이제 다퉈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 김용판 의원이 조폭 돈다발 사진을 국감에서 했다가 황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잘못 알려진 페이스북을 인용했는데 당시에 그거를 주장했던 그 모 변호사 그분이 법적 처벌을 피한 이유는 확신했던 겁니다. 예. 이 사실이 맞다고 확신해서 그 부분에서 법적 책임이 없다고 되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장경태 의원이 그거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 같아요. 이거 당에서는 뭐 이거를 뭐 대통령실에 사과를 해서 이거를 뭐 어떤 본인의 어떤 발언들을 바로잡아라 그런 거는 당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 드리냐면 앞서도 왜 굳이 이걸 법적으로 끌고 가냐. 여의도 정치권에서 해결할 일을 서초동으로 가는 것도 부적절하다라는 서영주 대변의 논평이 있어서 네네. 그럼 뭔가 이제 법적으로 하지 말고 장경태 의원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아직 근거를 못 대니까 본인이 좀 뭐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면 대통령실도 또 그 이후에 전향적으로 고소를 취할 수 있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예. 서로 간에 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뭐 장 의원이 오해한 게 있다라고 대통령실에 밝히고 장경태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유감 표명을 한다면 그렇게 푸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다 하나 덧붙이면 예. 지금 그 국민의힘의 내용을 보면 MBC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가짜뉴스다 하면서 언론을 입을 물리고 있어요. 재갈을. 예. 그런데 1년 전에 보면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처벌법이죠. 극렬하게 반대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것은 이 언론의 입을 막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막는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입장이 바뀌었다면 지금 예. 국민의힘이 저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동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뭐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이죠. 지금 예. 있는 법으로도 다 처벌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징벌적 배상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도 명예훼손 다 되고요. 예. 출판물의 명예훼손 다 처벌됩니다.